원고를 읽으려고 하다가 신부님께서 또 갑자기 이렇게 짧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잘 익숙하진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초기 이제 인간 생명을 왜 보호해야 되는가, 이거를 해서 그 기준들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정체성이라든가 실체성 등등. 정체성 논거에 따르면 대안은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인간적 개체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아로부터 성숙될 수 있는 후에 태어날 인간의 정체성이 배아에게 이미 있으므로 배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태어날 인간의 유전자를 이미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배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체로서의 배아. 보통 이제 쌍둥이 농전을 해서 배아는 12주, 14일 이전에 그런 그 배아는 쌍둥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논변보다는 그게 두 개의 새로운 배아에서 두 개의 새로운 개체가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발견한 어떤 그런 그 이론에 의하면 발견한 게 아니라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본래의 배아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하나의 다른 배아가 또 분리된 나오는 거를 해서 두 개의 새로운 배아가 아니라 하나는 그대로 있고 거기서 하나가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다라는 발생학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배아가 본래의 배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체성으로서도 역시 설명될 수 있다. 배아는 하나의 인격체로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의 그 이론에 의하면 배아를 단지 현 상태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속성의 논거입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은 결코 선명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어서 어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인위적 행위다는 것이죠. 점진적인 발달 과정에서 발생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필연적인 상황이며 또 다른 단계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이라고 할 만한 순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인간은 수정과 동시에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의 배아로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아는 성숙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명권을 지닌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성을 이제 살펴보면 모든 인격체는 이제 생명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배아가 인격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배아는 분명히 생명권을 지닐 것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은 인격체로 인정받으며 생명권뿐 아니라 위험한 연구 대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권리도 지닙니다. 부모조차도 자기 아이에 대한 실험을 허용할 권리가 없으며 아이 권리는 이러한 점에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배아가 아이처럼 인격체로 여겨질 수 있다면 배아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격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는 모두 존엄성을 갖습니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인간 배아는 중요한 도덕적인 단절 없이 실제의 인격체 특성을 지니는 인간 존재로 발달하는 인간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배아는 인간에 준하는 그런 존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격체로서의 인간에 관한 신학적 입장은 단지 종 특유의 유전적 유기체 인간 생명이 있음만을 전제로 하지 이 생명이 더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생명체는 인간으로의 발달 과정에서 인격체가 되며 배아와 태아 혹은 유아는 단지 성장해 가는 인간이며
아직 인간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라는 생각은 견제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배아였다는 사실, 즉 모든 인간이 동일한 그런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통찰은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동일한 도덕적 권리가 인정되는다는 그런 당연한 전제로 있습니다. 배아가 인격체이어서 생명권을 갖는다면 그것이 연구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잠재성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배아의 현재 특성은 인간 존엄성과 사례 근지를 근거짓기에 적당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배아에게 부여되는 생명권과 존엄성이라는 보편적인 인권은 기대할 수 있는 배아의 미래 특성들에 기초하므로 이러한 미래의 기회, 잠재적 지위를 말살해서는 안 되며 그 생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아를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물음은 배아가 무엇이며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목에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답변해야 합니다.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 생명체입니다. 배아가 단지 잠재적인 인간일 뿐이라 해도 사물화하여 함부로 실험하고 폐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인간에 준하는 존엄성과 생명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즉 또 생물학적인 발달 상태에 따른 기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고통 감지라든가 이런 자궁 밖에서의 생존 능력 같은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정하는데 그 모두도 사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 성숙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에서 각자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증병에 걸려 있으며 면서도 고통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기 몸살 정도의 가벼운 증상에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또한 감각을 잃은 환자라고 해서 존엄성까지 잃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루어 볼 때 고통 감지 능력이 인간 존재의 보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고통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과 대략 같은 시기인 20주에서 22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며 조산 후에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태아와 조산아의 보호권을 차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궁 밖에서의 생존 능력을 낙태의 시한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특히 신생장애아가 생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성 들여 아기를 돌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태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태아의 보호 가치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주는 것으로 보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태아의 개별적 체질에 따라서 임신 5개월에 이미 생존 능력을 가질 수도 있으며 생존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자궁 밖에서의 생존 능력은 태아의 중요한 표징이 아니며 진료하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병원의 의료 장비에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최신식 좋은 시설을 갖춘 서구의 신생아 병동에서는 임신 5, 6개월의 조산아가 생존이 가능하지만 제3세계의 열악한 조건의 병원에서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출생지와는 무관하게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만일 수정 순간부터 배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인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출발 시점에 이미 유전적 개체성이 결정되어 있으며 한 인간의 모험은 수정 직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이것은 확실하다. 수태의 결과가 비록 하나의 인간인지 아닌지 확정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히 살인을 감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중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아가 인간인지 아닌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한 왜 아랑곳하지 않는 행위의 비도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목 속에 움직이는 것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사냥꾼은 총을 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배아가 인격체라면 그것은 생명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만일 인격체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것은 인격체에 이르는 통로일 것입니다. 과거에 수송난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책임과 연구 목적을 보면 현대 사회, 현대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그 밖에 그 영향 범위가 전 사회 전 세계에 이르며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을 지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선한 데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선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이 올바르고 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배아의 연구 윤리 문제를 보면 이제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의 치료를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배아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근본적인 윤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난자, 정자로 수정된 배아든, 뭐 체세포 희귀식 통한 그런 영병 배아든, 어떤 배아이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환자를 돕는다는 좋은 목적을 위해 연구한다지만 생명을 조작하고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배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배아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조차 없는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 가치로 될 수 있는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우리는 모두 배아의 시기를 거쳤으며 배아는 인간으로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아를 수정 순간부터 온전한 생명체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치료 목적이나 연구 목적 등 특수 목적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여 이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명을 만들었다가 다시 파괴하는 것. 즉 파괴하기 위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 원칙이나 도덕 감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 혹시 제가 시간을 결론 부분은 다 저기 텍스트에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